중국 산업부의 지난달 초부터 이어진 폭우로 홍수 피해가 심각해진 가운데 가장 피해가 컸던 쓰촨 지역에서 2020년 8월 24일자로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청두와 러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여기에 지난 홍수로 26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산간 2만여 개가 물에 잠긴 중친 지역 역시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류 450km 지점에 있는 시안사댐은 2003년 저수 이래 최고 수위로 올랐었습니다. 지금 현재 워낙 중국 당국이 싫어하는 예민한 정보, 특히 자국에 나쁜 이미지를 주는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있어 확실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현지 중국인들이 동영상이 간간히 올라오면서 그에 대한 조각난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어 그 윤곽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층에서는 유명한 관광지인 11층 높이의 홍해동을 포함해 도시 상당 부분이 침수당했으며 일부 지역은 3층 높이까지 물이 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 닥친 5차 대홍수로 인해 지난 20일까지 최소 6,300만 명의 이재명이 발생했고 주택 5만 4천여 채가 파괴됐으며 적어도 219명이 사망했거나 실종됐다고 중국 홍수피해 대책 총지휘부의 조시엔 비서장이 밝혔습니다. 재산 피해는 최소 2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일 뿐이라 이 수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첨단 산업과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의 첨단 산업체가 많은 인구 3,300만의 충칭은 이번 5호 홍수와 연이은 물폭탄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도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중국 정부로서는 뼈아픈 피해지만 1981년 대홍수 이래 샨사댐이 완공되면서 이젠 대홍수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올해는 지난 1981년의 대홍수를 뛰어넘는 최악의 피해를 못 보았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샨사댐이 우한, 난징, 상하이를 비롯한 하류에 있는 도시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상류의 도시들을 대신 희생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류에 있는 도시들이 중국의 GDP 23%, 재정수입 25%, 수출입 총액 30%를 차지할 정도의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이 도시에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들이 집중되어 있고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충칭은 일단 민장, 투창, 자링장, 부장 등과 창장이 모이는 지점이어서 항상 홍수 위험성이 상존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충칭 상류의 도시들에 엄청난 폭우들이 쏟아지면서 그 직격탄을 충칭이 맞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충칭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물들을 샨사댐으로 흘려보내야 하는데 샨사댐에서 충칭 쪽으로의 방류를 막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충칭이 침수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홍수는 샨사댐에서 댐 수위 조절에 실패해서 빚은 결과입니다. 홍수 이전에 미리 댐 수위를 조절해 방류하여 댐을 비워두었다라면 상류의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원래 샨사댐은 상류에서 발생하는 퇴적물이 댐 호수 바닥에 침전하는 바람에 댐의 저수량이 애초 설계했던 것보다 적어 평상시에도 전기 생산량이 많이 모자라는 편이라 혹시 오더라도 관행적인 데이터로는 올해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미처 전혀 예상치 못해 댐을 비우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칭을 비롯한 쓰촨성 국민들의 분노는 바로 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샨사댐 하류의 도시들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양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대홍수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당국의 무능함에 대해 쓰촨성 주민들은 열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분노를 채우기 위해 리커창 총리가 지난 20에서 21일 충칭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서부 지역은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지켜세웠지만 그 불만은 언젠가 폭발할 분노로 중국인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4일 AFP 통신은 중국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록적 홍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5가지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로 댐 관리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스펀지 도시의 비효과적인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홍수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스펀지 도시들은 피해를 입었어도 상징적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도시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구 밀도가 낮은 수많은 마을들이 홍수에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올해 대형수가 발생했지만 중국의 응급관리부가 금년 6월부터 8월 초순의 홍수에 대한 사망자, 실종자는 219명으로 과거 5년간의 연간 평균에 비하면
반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자랑했지만 중공 정부의 홍수의 감시 실패와 조기 대피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실히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재산 피해는 어마어마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류지방의 산간에서 내리는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물러지면서 산사태가 자주 발생해 흘러내리는 토사로 인해 범람하는 홍수는 거의 걸쭉한 진흙탕 홍수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흙탕물이 축사에 한번 덮치면 동물이건 사람도 자다가도 즉사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떠내려가다 죽은 가축도 허다했습니다. 그야말로 홍수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죽은 동물의 시체의 냄새가 진동했고 진흙으로 범벅이 된 주택가, 농기구와 가재도굴들이 가득 널려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후 음식과 식수가 부족해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먹는 바람에 일부 지역에서는 수임성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일 스촨성 창도 인근의 러산 대부리 발가락이 이번 홍수로 잠겼습니다. 러산 지역에서는 대부리 발을 씻으면 러산을 잠을 자지 못한다는 석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대부리 발을 씻으면 천하의 대란이 일어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은 다시 빠져 발가락을 온전하게 드러냈지만 또다시 엄청난 홍수가 올 수 있다는 예보에 스촨성 당국은 러산 대불의 모래주머니 2600개를 쌓아 불상훼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러산 대불의 이러한 사건은 더더욱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안의성 방문 당시에 물살과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산당도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러산 대불까지 물에 잠기면서 불안감이 고조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젠 식량위기도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CNN도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가 중국의 식량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메뚜기 떼까지 창궐해 농민들에게 이중고를 남겼습니다. 벌써 중국의 식료품비는 전년 동기 대비 13.2%가 상승했고 특히 중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식품인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돼지고기 수산지인 스촨성이 대홍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입니다. 중국인들이 소비하는 식료품의 약 30%가 수입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미국산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음식 낭비는 국가의 적이라며 찬반을 없애라고 했지만 그러한 말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국의 고민입니다. 오죽했으면 홍수로 떠내려가는 가축을 잡아먹으라고까지 했습니다. 더더욱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빈곤층들이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인 쌀과 콩, 돼지고기까지 가격 인상이 되고 구하기도 힘들어진다면 중국은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불이 발을 씻으면 일어난다는 천하대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